옛날 옛적에 좋은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만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랑하는 손녀에게 무엇을 줄지조차 몰랐던 할머니에게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그녀는 그녀에게 빨간 벨벳 모자를 주었다. 그리고 이 모자는 그녀에게 매우 적합하고 다른 것을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빨간 망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케이크 한 조각과 와인 한 병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그녀가 아프고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좋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길에서 도망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떨어져서 병을 부수고 할머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할머니에게 올 때 그녀는 그녀에게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빨간 망토는 순종하고 선물을 들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마을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이미 숲 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빨간 망토가 숲에 들어가 자마자 늑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사나운 짐승인지 알지 못했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늑대는 또한 매우 예의 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빨간 망토는 늑대에게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선물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댁에 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동안 늑대는 노파뿐만 아니라 예쁜 여자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늑대는 빨간 망토에게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거대한 초원을 보여줄 생각을 했습니다. 빨간 망토는 많은 멋진 꽃을 보며 할머니에게 신선한 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길에서 멀리 도망쳐 꽃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꽃 한 송이를 조금 골라서 다른 꽃이 손짓하는 대로 놨고 그 후에 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숲의 깊숙한 곳으로 더 멀리 갔다. 그리고 늑대는 곧장 할머니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거기 누구냐고 물었다. 그리고 늑대는 타이와 와인을 가져다 준 사람이 빨간 망토라고 야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노파는 믿고 걸쇠를 누르고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늑대가 걸쇠를 누르고 문이 열리고 할머니의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침대로 달려가 즉시 삼켰다. 그런 다음 그는 할머니의 드레스와 모자를 머리에 쓰고 잠자리에 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빨간 망토는 달려가 꽃을 쫓아다녔고 꽃을 챙길 수 있는 만큼 꽃을 모았을 때 다시 할머니에 대해 생각하고 집으로 갔다. 그녀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고 그녀가 방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에게 외쳤다. 대답이 없었다. 손녀가 침대로 올라와서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누워 있으셨고 그녀는 코에 모자를 씌웠습니다. 빨간 망토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큰 귀를 가졌는지 당황하게 물었다. 그리고 늑대는 할머니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빨간 망토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큰 눈을 가졌는지 물었습니다. 당신을 더 잘 보기 위해 늑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팔이 너무 커서 잡기 쉽습니다. 그리고 빨간 망토가 늑대의 입을 보고 할머니가 왜 그렇게 끔찍한 큰 입을 가졌는지 물었을 때 늑대가 그녀에게 쿵쿵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담요 아래에서 튀어나와 가난한 소녀를 삼킨 방법. 이런 식으로 충분히 먹은 늑대는 다시 잠자리에 들고 잠이 들었고 가능한 한만이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냥꾼이 할머니 댁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코골이 소리가 들리더니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 침대로 가서 늑대가 그곳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악당을 오랫동안 사냥해왔습니다. 그는 총으로 그를 죽이고 싶었지만 늑대가 아마도 그의 할머니를 삼켜버렸고 그녀는 여전히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쏘지 않고 늑대의 입을 크게 벌리고 빨간 모자가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소녀가 입에서 튀어나와 할머니가
즉 거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냥꾼은 늑대의 입을 더 크게 벌렸고 늙은 할머니는 어떻게든 빨간 망토 뒤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고 사냥꾼에게 포옹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활한 늑대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큰 돌을 가져와서 늑대의 입과 배에 넣고 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늑대가 깨어났을 때 사냥꾼을 보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돌의 짐을 견디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세 사람 모두를 기쁘게 했고 늑대는 일어나서 그 무거운 배를 어두운 숲으로 간신히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교활한 늑대에게 교훈을 준 방법이며 빨간 망토는 다시는 어머니의 명령에 불복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은 생쥐가 한 숲에 살았습니다. 그는 매우 비겁했고 바람의 소음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숲의 모든 동물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쥐는 그의 모든 의지를 주먹으로 모아 정글의 왕에게 갔다. 사자는 방금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늘에서 조용히 졸고 있었고 큰 소리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쥐가 그에게 다가가 꼬리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작은 생쥐는 무서워했지만 눈치채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사자 뒤쪽으로 올라갔고 중요한 표정으로 친구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는 마우스를 땅에 던지고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린다. 다른 모든 동물들은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사자가 쥐를 삼키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사자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모든 의지를 주먹에 모아 쥐는 정글의 왕에게 그를 날개 아래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여 더 이상 누구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가 숲에서 가장 비겁한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그의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사자는 조용히 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쥐가 크고 강한 사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웃었다. 그리고 큰 포효와 함께 건방진 남자를 쫓아갔다. 쥐는 사자가 그를 먹지 않아서 즉시 도망쳤습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이 그를 뒤쫓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자는 배가 고파서 사냥을 갔다. 그러나 그는 사냥꾼들이 놓은 함정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것에 빠졌습니다. 짐승의 왕은 사냥 그물에 걸려 공중에 매달렸다. 그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것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사자는 정글의 왕이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냥꾼들은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사자를 보았지만 아무도 감히 그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운명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연히 같은 작은 쥐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물에 걸린 짐승의 왕을 본 그는 그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쥐는 사자의 긴 꼬리 위로 올라갔고 그물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동물 무리가 함정 근처에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갑자기 먼 곳에서 사냥꾼들의 외침이 들렸다. 동물들은 무서워서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쥐는 계속해서 그물을 갉아 먹었습니다. 결국 그물이 끊어졌고 사자는 그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쥐는 등을 대고 달아났다. 사자가 동굴에 도착했을 때 그는 쥐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작은 동물을 과소평가하여 아무 쓸모가 없다고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쥐가 짐승의 왕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사자는 그를 날개 아래로 데려갑니다. 모든 동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며 웃으며 용감한 쥐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사자와 쥐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숲은 영원히 평화로워졌습니다.